그리고 1항의 병가를 7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진단서입니다. 주요 복문 메뉴 중에서 몇 가지 설명해야 할 파트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연가를 올렸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병가 메뉴가 있습니다. 병가를 눌렀었을 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병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병가 메뉴에 대해서 협약에 있는 파트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파트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 단체협약이 변경이 되면서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하는 것이 올해 조항이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항의 병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자. 이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나중에 이제 그 연차 일수를 3월 1일에 설정을 할 때 이 부분이 결근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공휴일을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5일만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30일이 넘어갈 때만 산입을 합니다. 즉 30일 이상 연속으로 한 달 이상 써야 할 경우에는 주말을 모두 포함해서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항의 병가를 7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진단서입니다. 처방전이 아닙니다. 진단서입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가 일수도 그렇고요. 병가 일수도 그렇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월 1일부터 2월 28일, 2월 29일까지가 되고 기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를 최초로 봤었을 때 간혹 이제 본인의 연가 일수가 며칠 남았다, 병가를 며칠 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이스는 1월 1일부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병가 일수 혹은 연가 일수가 실제 나이스 상에 있는 기록과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나이스의 세팅 기준이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에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일까지는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7일 이상이 연속되는 병가, 진단서 제출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여태까지 쓴 병가의 기간이 도합 5일 7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2시간의 병가를 써야 할 것 같아요. 2시간의 병가를 쓰게 되면 6일 1시간이 남게 되는데요. 이 결제를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6일이 넘어가게 되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2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이 2시간에 해당하는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물론 이게 5일 6시간으로 남아 썼다면 2시간을 쓰게 되면 딱 6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진단서가 낼 필요는 없게 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넘어 쓰게 되는 그 결과가 결국에는 6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또 공가를 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훈련을 받거나 공무에 관해서 출석을 요구할 때, 자, 개인의 일 때문에 검찰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와 관련돼서 출석을 요구받을 때 가고요. 건강검진 받을 때, 헌혈 참가할 때, 이런 등등이 이제 공가를 낼 수 있는 사안이 되고요. 단체 협약으로 인해서 작년에 추가되었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학교급식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있으시면 급식 종사자분들이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건강진단 받는 것이 있는데요. 이 건강진단을 받는 기간 동안은 공가로 전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또 공가 밑에 또 특별휴가라는 것인데, 특별휴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 다양한 것들 중에서 좀 약간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특별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과 미리 말씀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조사가 있었을 때도 이제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본인이 결혼하거나 나의 자녀가 결혼할 때 출산, 입양, 뭐 가족이 이제 그 사망했을 경우 요거에 대해서 단체 협약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서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녀의 결혼이 대부분 이제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요일에 쓰거나 혹은 월요일에 쓰거나 하는 식으로 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이제 그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해서 쓰는 경우가 이제 원칙이 됩니다. 다음에 휴가 기간 중에 유급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자,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분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좀 돌아가신 상황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 일수가 5일이 되는데 이제 목요일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돌아가시면 목, 금, 그 다음에 아까 주말을 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이 빠지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3번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3번.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시간대가 내 업무 시간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그냥 업무 시간부터 진행이 되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다음 날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유급 처리가 되는 것이 특별 휴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상 휴가를 한번 직접 달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앞에 배웠던 파트 한번 나이스로 한번 가볍게 쭉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복무 클릭하고 근무 상황 신청 클릭하고 신청 클릭해서 특별 휴가로 지정을 한 후에 포상 휴가로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기간, 시간, 날짜 적은 후에 승인 요청하고 승인 요청한 이후에 결제자 골라서 상신 누르기까지. 가족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 단체 협약에 의해서 특별 휴가는 3일을 모두 유급 처리를 해준다라는 게 이번 협약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무급 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의 범위 대상이 작년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로 이제 추가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돌봄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요. 이 사용 언제 할지, 누구를 돌볼 건지, 이 돌보는 분의 생년월일, 그다음에 언제 신청하고 이런 내용을 사업주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점 꼭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파트들 중에서 이제 학습 휴가, 기타 특별 휴가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습 휴가 같은 경우에 요번에 조금 더 추가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원래 학습 휴가 아시다시피 이제 재량 휴업일, 일반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날들, 요럴 때 쓸 수 있는 건데, 4일이 미치지 못하는 일수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만약에 학교가 재량휴업이 4일을 다 썼다라고 하면 학습휴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요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군대 관련해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입영 당일까지만 있었는데 요번에 수료식이 추가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하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입니다. 이번에 부모 휴가 추가되었고 수업 휴가 추가되었고 재해고가 추가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